이번 주 이슈 사건 오늘 이상하게 고아림 아나운서하고 박 PD 참여하니까 사건 설명하는 게 길어졌어. 그 바람에 좀 오늘 라이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갈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슈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첫 번째 사건인데요. 이게 제목이 그겁니다. 7층에서 추락한 여성이 있는데 남자친구 이 남친은 혼자서 매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에요. 네. 그 양씨 당시 54세 이 사람은 그 여자친구는 아마 54세인데 여자는 46, 54, 46. 8살 차이. 8살 차이 나네. 이 8살 차이 나는 이걸 여자친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이런 거는? 요즘에 뭐 염친 나친이라고 그러는데. 네,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니까 여자친구로 지칭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전 애인이죠 이게. 네. 46살 먹은 여자친구하고 1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가 2016년 5월 달에 이제 둘이 크게 다퉜나 봐요. 네. 이게 인천 연수구 소재의 이 남자 아파트죠. 양씨 이 사람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성격 이제 뭐 차이 그걸로 이제 말다툼 벌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니까 아이 나 집에 간다. 네.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네. 그럼 보내줘야지. 네. 안 보내줬나 봐요. 네. 손목하고 팔목 잡아당기고 아마 폭행을 한 것 같아요. 네. 못 가게 붙들고 폭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폭행 안 했으면 베란다로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죠. 베란다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난간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았나 보죠. 그리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밖에다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그 이전에 때린 거예요. 이거 폭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란다로 도망가갖고 난간에 걸터 앉아서 밖에 사람들한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거지. 네. 맞아. 예. 그런데 이 남자가 다리를 잡고 밀어서 던져버린 모양이 쉽게 얘기해서. 네. 와, 20m 아래로 추락했다고 그래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단 말이에요. 폭행치사. 이거는 이제 폭행치사라는 거는 결과적 가중범인데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기치 않은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게 폭행치사예요. 근데 과연 이게 폭행치사가 맞나 싶기는 해요, 나는. 네. 저도 그럼. 이걸 폭행치사를 의유로 한 게 맞는가 싶어요.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는 밖에 그 여자친구가 다투다가 못 가게 내가 잡고 그랬더니 베란다로 가더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갔더니 베란다에 여자친구가 매달렸대 이렇게. 그래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못 끌어올리고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는 죄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리고 말다툼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법원은 그거 인정 안 해줬죠. 네.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해서 이건 사실 아니다 이 사람 얘기는. 네. 보면은 이 여성의 양쪽 그 손목하고 오른쪽 팔에 멍이 있대요. 네. 이건 추락에 의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본인은 다툰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고요. 네. 그다음에 베란다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은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까요? 그러니까. 안 그렇죠. 네. 그런 거 봐서는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매달린 거라고 보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46세시잖아요. 그때 46 이렇게 인데. 손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 자체도 여성이 그거 가능하지 않죠. 네. 말이 안 되는. 남자들도 이렇게 매달려갖고 그쵸. 힘들어요. 네. 그리고 본 사람들도 없고. 네. 예. 술이 취해서 아무 이유 없이 베란다에 매달렸다? 네, 그런. 이 남자 얘기는 내가 볼 때는 황당한 얘기 같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여성의 양 손목하고 이런 데 멍드는 거 봐서는 다툰 거 분명하다. 네. 그래서 그 위험을 피하려고 베란다로 간 거고 그다음 목격자 있다며요. 경비원분하고 이웃집 주민들. 네, 맞아요. 그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보니까 여성이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매달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응?
그래서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난간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에 충분히 베란다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거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징역 3년 떨어졌어요. 맞아요. 징역 3년도 불복했네. 네. 그래서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선고했고 또 여기도 불복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도 그냥 징역 3년의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년으로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피해자의 가족들, 그 여성의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온당할까요? 전혀 아니죠. 전혀 이거 내가 볼 때 안 맞는. 네. 네.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 여성이 베란다로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전자의 위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건. 여성의 죽음과 이 남성의 폭행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폭행치사로 의유를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싸네요, 이게 내가 보기에. 이런 사건도 다 있네요. 아이, 참. 이제 저번 주에도 뭐 사건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아,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우리 저 박 PD 읽어봤어요? 네네. 가족하고 말다툼하다가 네. 50대 여성 차에 치여서 사망했는데 이건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죠, 이거. 네네.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를 걷던 50대 여성이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왜 걸어?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걸었던 이유가 남편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거 내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내려서 그 길을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기사가 났을 땐 남편이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엔 딸이라 나왔다가 지금 가족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딸로 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딸이라고도 기사가 좀 나가지고. 남편 뭐 딸 했는데 딸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 중요한 건 아닌데 분명한 건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한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4일 날이네요. 부산경찰청 고순대에서 발표한 건데 밤 10시 30분이네요. 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18.6km라고 그랬는데 네. 50대 여성이네요. 네. 이 여성이 60대 운전자의 남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맞네. 벤츠 차량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거네. 아, 맞아요. 이제 운전자가 근데- 60대예요. 근데 이게 뛰어들었다는 게 이 이제 실제로 뭐 뛰어드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차에서 내려서 무작정 걸어가는데 1차 고속도로는 사람이 있는 거를 예측을 네네네. 못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1차로로 향하던 중에 달리던 차에 이제 치인 거거든요. 뭐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왜 2차로에서 내렸는데 중앙분리대 쪽으로 갔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지?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사람이 치워도 책임 그렇게 못 따져요. 왜 그러냐면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상에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의 법칙인데 그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람이 치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자한테 책임 못 묻습니다. 네. 이게 현저하게 뻔히 멈출 수 있는 그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밀어도 돼 하고 미루는 게 아니라면 네. 그렇지 않다면 절대 책임 미룰 수 없어요. 맞아요. 책임 따질 수 없어요. 밤 10시 30분이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고 빛이 밤 없어가지고. 네.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A 씨가 이제 막 달리는 차 변속기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멈춰섰구나. 차량이 2차로에 이제 멈춰섰다고 하는데 이 뭐 어쨌든 같이 타고 가셨던 B 씨의 이제 진술사항인데 뭐 사고 경위는 계속 뭐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고속도로 상에서 사람을 내려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지가 돼요. 죽으라고 내려주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상에서 사람을 내렸다면 그거에 대한 상황은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민사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들이받지 않은 이상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치였다고 그래서 운전자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사고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제 경기도 이천 소재의 졸음쉼터에 이제 졸음쉼터. 네네네 그 아내분이 내렸어요. 음. 근데 그것도 남편하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다툰 거예요. 택시 안에서.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다투니까 졸음쉼터에 세워서 아내분을 내려놓고 거기서 또 다퉜나 봐요. 근데 남편분이 남편 혼자 택시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여성 어떡하라고? 그 여성은 이제 졸음쉼터에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졸음쉼터에 이제 혼자 남겨졌으니까 나들 목적으로 아마 걸어가셨나 봐요. 아이고야. 그러다가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는데, 그게 이제 밤 11시경인데, 다음날 오전 11시에 이분이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부간의 다툼이었는데, 이제 택시 기사가 이 남편분을 내려놓고 아마 고속도로 순찰대 전화를 했나 봐요. 신고를. 내려놨다고 거기다. 네네네. 가봐야겠다. 혼자 있다. 근데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이제 순찰을 돌았는데 이제 찾지 못해서 결국 사고가 난 거죠. 네, 결국 사고가 난 건데. 근데 트럭으로 받은 사람은 그때 바로 신고를 한 건가요? 아니요. 트럭으로 받은 그거 사람은 뺑소니 한 거예요? 뺑소니로 된 거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미 트럭이라든지 고속도로 순찰대에 잘잘못 이런 얘기보다 지금 보면 이 두 건 다 비슷한 시기거든요. 이게 아마 14일 날 나고 16일 날 나고 그랬을 거예요. 아이 참. 예. 그 부부 싸움해서 말도 안 되지 뭐요. 고속도로에 자기 아내를 둘 다 내려버린 상황이죠. 이건 간접적인 살인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격렬하게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위험한 이거 사실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야 돼 정말.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건은 요거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권재찬이 네. 이 죽일 놈의 새끼 말이에요 이거. 이거 보니까 14일 날 인천경찰청에서 이 권재찬이 인적사항 다 나왔죠. 52살 먹은 권재찬이 네네. 이 새끼 강도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이제 경찰에 송치했는데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권재찬이는 나와서는 안 될 놈이었어요. 네. 이 새끼 지금 죄명을 보면 2003년도에 강도살인죄로 네. 징역 15년 살고 나왔어요. 네네네. 강도살인은 사실은 무기 아니면 사형이에요. 네. 근데 15년으로 무기 받았다가 이제 15년으로 감형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2018년도 3월 달에 출소했단 말이에요. 네네. 출소해가지고 이 새끼가 지금 두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네네네. 어? 네.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하고 자기를 도왔던 시신 유기를 도왔던 40대 남성을 그러니까요.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요 경찰 입장에서는 우범자 첩보 수집. 네. 아까 제가 늘 맨날 말씀드리는 우범자 관찰 제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그거 빨리 고쳐야 한다고. 우범자 이 첩보 수집 규칙이요 경찰청 훈령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간접적으로 감시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저 권재찬이라는 놈이 강도살인으로 무기 받았다가 감형받아서 15년 살고 나왔는데 우리 동네에 이 놈이 살고 있어. 얘는 재범 위험성이 엄청 높은 놈이야. 그렇잖아요. 네. 강도살인은 사람 죽이고 들어갔던 놈이니까. 그래 이제 그 놈을 수시로 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2주에 한 번이라든지 가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새끼를 만나서 관찰 못 해요. 난리 치니까요. 낙인 네. 찍는다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놈 주변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요 놈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경찰이 은밀히. 근데 그 은밀히 하다가 만약에 내가 물어본 이웃집 주민이 경찰이 찾아와서 너에 대해서 물어보던데 하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인권위에 진정하고 난리를 쳐요. 그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범자 첩보 수집 규칙 이거 경직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법적 규정 좀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얘 재범 우려가 높다고 그래서 우범자를 분류를 했고 얘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소지 등의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행한 겁니다. 이거. 이게 그 출소자에 대한 정보 수집 기간이 예. 5년이었다면서요 처음에? 예. 그러다가 2년으로 줄었다고 예. 합니다 그게. 뭐 인권 천국이니까요. 네. 그래도 경찰에서는 사실 그 이게 이제 정보 수집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도 네. 관리를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예, 이 놈은 위험한 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도 뭐 이게 간접적으로 이 정보 관리 이놈 동향 파악하는 거 아무 효과 없어요. 이거 진짜 총을 주고 전쟁터를 내보내려면 총을 줘야지. 어? 몽둥이 들고 저 상대방은 총 쏘는데 몽둥이 들고 와서 저 전쟁하라고 그러는 거 똑같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제 경찰의 관리 시스템이나 경찰의 관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보니까 근본적으로 좀 그 권재찬이가 92년도에 강도 상해로 6년을 받았어요. 92년도에 6년. 네. 그다음에 예. 6년 살고 나와서 98년도잖아요. 98년에 또 특수 강도 강간으로 5년을 또 받았거든요. 이 새끼 그래서 또 나쁜 놈의 2003년에 새끼네. 또 나왔어요. 그건 그냥 그 또 2003년에 나와서 강도 살인으로 15년 살은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는 92년도에는 강도 상해 강도 상해 6년. 6년 그거 예. 살았어. 네. 그다음에 나온 해에 다시 나오자마자 98년도 그 해네. 네네. 특수 강도 강간. 예. 이제 그건 그걸로. 흉기 들고 강도하고 강간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강도 상해는 강도짓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게 강도 상해. 그걸로 6년 살았고 나오자마자 6년 살고 나오자마자 그 해에 바로 칼 들고 특수 강도 강간까지 한 거예요. 네. 이 새끼는 자꾸 저 범죄가 강력범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근데 5년 받았고 근데 특수 강도 강간이 어떻게 5년을 받냐고요. 나는 이게 이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해가 안 그 가는데 앞전과가 강도가 있는데 말이야. 나오자마자 또 범행한 네.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보면 그러고 나서 5년 받았어요. 또 나온 해 2003년에 강도 살인해서 15년을 받았는데 이때 1심에서 무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감형이 돼서 15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8년도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건데. 두 사람이나 죽인. 네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이번 사건에 뭐 그 범죄자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벌써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이고. 나오는 대로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네. 범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강도살인 결국 6년 갔다 오고 5년 갔다 오고 또 15년 했잖아요. 15년. 그것도 다 나온 해에. 근데 무기에서 어떻게 15년으로 감형이 됐는지. 이 감형이 해준 사람도 참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걸 짚기 이전에 이렇게 재범률이 높고 누가 봐도 재범률이 너무 높고 우리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누가 봐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 완전히 격리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해줘서 또 이렇게 2명이나 다시 또 희생자가 나오는 이런 아주 강력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정말 막말로 책임 묻고 싶죠. 네. 진짜. 15년으로 감형해준 사람한테 책임 묻고 싶죠. 네. 그 무기로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적어도 두 사람 희생은 안 당했죠. 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 가지고 솔직히 할 얘기 아니지만 떠들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대폭 박앤세일 해갖고 막 내보내는 바람에 그 흉악범 새끼들이 나와갖고 지금 사람 2명씩이나 죽이잖아. 네. 그래서 그 사법부의 어떤 형량, 어떤 범죄에 대한 형량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없죠. 항상 만만한 쪽에만 물고 늘어지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짚었던 기사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차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범자 관리 규정 법적 근거 국회의원분들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진짜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고생했습니다.